저희들이 오늘 했던 내용이요. 처음부터 중요하냐면 우리 민법의 최종 정착력은 법률 효과예요. 유효, 무효를 따지는 것인데요. 자, 이렇게 결과를 일으키는 원인을 우리는 법률 요건이라 부르게 되고요. 법률 요건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되는 법률 규정.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법률 행위. 자, 이 법률 행위가 성립을 하기 위한 요건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당, 목, 의. 그리고 성립을 했다고 해서 다 유효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유효되기 위한 요건이 또 있었죠. 그게 바로 당사자에게는 능력이 있고요. 목적은 화가, 적, 확정, 가능, 적법, 타당해야 되고요.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오늘 저희들이 배웠던 것은 바로 적법에 관한 것이고요. 자, 법률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꼭 지켜야 되고 위반해서는 안 되는 강행 규정이 있고요. 자, 법에는 규정이 있지만 꼭 지키지 않고 위반해두고 임의로 할 수 있는 규정, 임의 규정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제가 월세를 주는 걸 설명해드렸어요. 우리 법에는 후급이 원칙이지만 약정에 의해서 성급을 줄 수도 있었고요. 맞나요? 자, 강행 규정은 다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반을 하게 되면 아예 처음부터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효력 규정이 있는가 하면은 중간 생략 등기나 도로교통법처럼 위반을 해서는 안 되지만 위반을 하면 단속은 하지만 그 행위는 그대로 인정하는 게 있어요. 이런 규정을 단속 규정이라고 하는데 오늘 했던 것 중에 중요한 건 바로 중간 생략 등기였던 거예요. 자, 기억하시고 사회적 타당성에 관한 내용인데요. 우리 민법 제103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라는 거죠. 반사회 질서행위예요. 부부 사이에 첩을 둔다든지 자식이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에 인도 청구를 한다든지 그리고 국가 사회 중에 자유를 침해하는 거라 이런 모든 건 싹 다 무효로 처리하는 겁니다. 아셨죠? 반사회 질서행위라고도 하기도 하고 불법행위라고도 합니다. 싹 다 무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거래 질서를 파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불공정한 법률행위인데요.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또 다른 말로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등쳐먹는 거예요. 맞나요? 대표적인 그 요건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궁박, 경솔, 무경험한 걸 이용하여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3배 이상의 현저한 차이를 보이게 되면 불공정 행위로서 무효로 가게 되고요. 궁박은 많이 쪼들리는 걸 궁박이라고 그러는데 이때 궁박은 경제적인 쪼들리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침해와 같은 정신적 궁박도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궁박은 경제적 궁박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정신적 궁박도 들어갑니다. 불공정행위 무효입니다. 등쳐먹은 거고요. 자, 정상적인 의사표시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의사표시가 들어가겠는데요. 그 전에 용어 정리 꼭 해낸다 그랬죠. 선의는 모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악의는 아는 것을 얘기하는데 모른다, 안다의 전제는요. 그 전에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들이에요. 무효되거나 사기 강박이 있는 거거든요. 그걸 몰랐다, 알았다는 말을 쓰는데 선의의 종류는 두 개입니다. 전혀 모르는 무과실의 선의가 있고 실수로 모르는 과실의 선의가 있는데요. 과실을 또 다른 말로 알 수 있었을 경우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자, 악의는 알았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럼 과실과 악의는 전제가 다르지만 우리 민법은 같이 본다고 그랬죠. 자, 그렇죠. 실수로 유리창을 깨뜨리든 의도적으로 유리창을 깨뜨리든 똑같이 500만 원 배상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수업을 하다 보면 상, 알, 수를 같이 묶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셔야 돼. 상, 알, 수가 바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라는 겁니다. 기억하시고 그리고 선의의 제3자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문장이 자주 나오는데요. 우리가 민법에서 말하는 제3자라는 것은요. 문제가 된 법률행위 이전의 자는 안 들어가요. 항상 누구? 이후에 들어온 자를 제3자라고 그러고 그 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무효 주장할 수 없다는 얘기고 반환 청구할 수 없고 말소 청구 안 되는 겁니다. 자, 비진의 표시입니다. 혼자 하는 거짓말이에요. 진이 아닌 의사 표시를 했는데 사랑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했을 때 표시가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는요. 상대방이 모르면 유효, 알면 무효로 가는 거고요. 이걸 선의의 제3자 대응할 수 없는 것이고요. 또 통정허위 표시는 혼자 하는 거짓말이 아니라 정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허위란 사실을 알고 둘이 짜고 하는 거예요. 채권자 A의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채무자 갑이 을과 가장매매해서 등기해 놓는 거죠. 이건 무효입니다. 돌려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을이 이 내막을 전혀 모르는 선의의 제3자에게 팔아넘겼다면 그때는 대항할 수 없어요. 그래서 통정허위 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문장이 나옵니다. 자, 착오 일단 유효입니다. 그런데 그 착오가 중요한 착오였으면 취소가 가능해요. 근데 그 중요한 착오라도 경과실이 아니라 중대한 과실은 취소를 못하게 됩니다. 뒤집을 줄 알아야 돼요. 경과실까지는 뭐를 할 수 있다?
취소해서 돌려받는데 역시 선의의 제3자에게 대응할 수 없다. 어떤 게 중요한지, 어떤 게 중과실인지 여러분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죠. 뭐 이세돌 씨도 기억하시면 되겠지만 알 필요 없습니다. 사기 강박입니다. 하자 있는 거죠. 속았어 또는 협박에 의사 표시했으면 우리 민법은 취소 사유예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문제가 있을 때 무효로 만들 수도 있고 취소로 만들 수도 있는데요. 취소 사유는 4개밖에 없어요. 뭐예요? 제, 사, 강, 착 4가지밖에 없고요. 나머지 문제가 있는 것은 다 무효로 처리해 버릴 겁니다. 자, 의사 표시는 언제 효력을 발생하느냐? 우리 민법은 상대방이 몰라도 받지 않아도 가족이 받아도 도달이잖아요. 이 말의 의미는 전달만 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용 몰라도 됩니다. 근데 가끔씩 발신주의라는 것도 알고 계세요. 그럼 굳이 상대방에게 뭐 되지 않아도 도달되지 않아도 바라기만 하면 효력이 생긴다는 얘기인는 거 그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너무